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요, 이제 2022년 전국 유소년 체스 선수권대회. 그러니까 10월 달에 열리는 월드유스가 걸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있었던 경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6월 3일부터 6월 6일,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3일 걸쳐서 6월 3일, 6월 4일, 그리고 6월 5일은 일요일이라서 경기를 안 했고, 6월 6일. 그렇게 3일에 걸쳐서 전국 유소년 체스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위스 토너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뭐냐면은 한 번 붙은 상대랑은 일단 다시는 안 붙고 승점이 똑같은 사람끼리 붙게 되는 그런 토너먼트예요. 그래서 모든 상대랑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랜덤의 상대랑 매칭이 되는데 나랑 승점이 같은 그 사람끼리 매칭이 되고 그렇게 해서 승점이 높은 사람이 네 이제 토너먼트에서 이제 순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입상을 합니다. 각 부문마다. 그래서 이제 G8 부문이 있었고, 저거, 유소년 부문 이제 U10이 있었고, U12, 그 다음에 U14부터 U20 부문은 통합을 했어요. 그 인원 조금 적어가지고, 저가 참가하는 그 U16 같은 경우에도 저를 포함해서 멤버가 6명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은데, 다른 부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부문 선수한테 발목을 잡히는 그런 변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를 굉장히 단단히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선수도 있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토너먼트.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열리진 못했었거든요. 체스 토너먼트 자체가. 근데 2022년 이 유소년 대회가 굉장히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2년 만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선수들 출전했어요. 그 전 부문을 다 합쳐서 선수들이 106명이었어요. 106명. 와, 그래가지고, 진짜 학부모님들만 저거, 자벌대에서 열리는 거였는데, 뒤에 쫙 깔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저는 그 대회장에 가면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성인 선수들이 출전하면 보통 부모님이 같이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관중석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니까 뭔가 부담도 많이 되고, 어차피 경기 시작하면 선수들은 다 나가야 됐었는데, 이제 선수들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은 다 나가야 됐었죠. 이제 경기 한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나면. 근데 이번 토너먼트부터 사실은 굉장히 규율이 엄격해졌어요. 그 룰이 굉장히 엄격해진 게, 그 아시안 게임 선발전 때 치팅 이슈가 한 번 있었죠. 그 이후로 이번 대회는 일단은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도입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부문마다 다르게 쓰게 했어요. 나가는 출입문도 부마다 다르게 했고.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협회에서. 원래 이 정도로 엄격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치팅에 대해 어떻게 보면 공정한 그런 경기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연맹 분들이 굉장히 힘써 주셨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1라운드 경기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그날 이제 오후 1시에 있었던 경기고요. 6월 3일 날 1라운드가 있었는데 그러면 경기를 이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때 제가 흑이 걸렸거든요. 이제 상대는 구형진 님 이신데 이제 언더 14 이제 U14 부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문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꼭 승점을 따야 됐기 때문에 사실 오프닝 준비 단계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오프닝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게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제 기풍에서도 조금 드러나는데, 아무튼 경기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진 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이고요. 제가 흑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영진님의 선택은 C4 잉글리시 오프닝이었습니다. 잉글리시를 상대로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그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NF6 이후에 G6 비숍 G7. 그러니까 킹스 인디안 구조 가져가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킹스 인디안 구조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NF6 같은 경우는 약간 유연하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D4로 트랜스포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막말로 여기서 그냥 D4 한다고 하면 그냥 킹스 인디안으로 진행하면 돼요. 나이트 C3, 비숍 G7, E4, D6. 그냥 D4 한 거랑 차이가 없죠. 네, 그냥 먼저 D4 한 거랑 수순만 다르다고 보면은 돼요. 그냥 G6 and C3.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돌아갔을 때 C4를 상대로 저는 이제 네, NF6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영진님은 여기서 NC3
백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NC3는 굉장히 유연한 진행입니다. NF3로 전개를 해도 되는데 이것보다 이제 NC3를 통해서 이제 어차피 C4인 전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보트 베닉 시스템으로 전환될 여지도 조금 있고요. 그 보트 베닉 시스템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여기서 G6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E4를 치게 되면은 이 E5 위협 때문에 D6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G3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같이 피한케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 D7, 나이트 D2, 그 여기서 C5, 비숍 E3, 퀸 D2, 퀸 사이드 캐슬, 혹은 킹 사이드 캐슬.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H3를 하면서 NG4 방지하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보트메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건 근데 시메트리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G6를 보고 이제 백의 선택이 약간 흥미로운데 그게 D3입니다. D3는 사실 많이 두어지는 수는 아니에요. 그 약간 마이너한 라인이긴 한데 가능은 한 수예요. 그러면은 이 D3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D3를 보자마자 아 이거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 이거 킹스인이랑 구조가 아니라 그냥 시메트리컬로 들어가서 더 좋은 모양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시메트리컬에서 D4를 전진을 안 해놓으면은 어 이제 약간 눈치 싸움이에요. 이제 G3 비숍 G2, 비숍 G7, 캐슬. 백이 먼저 D4 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흑이 D5를 먼저 치냐, 이게 약간 눈치 싸움인데, 여기서 D3를 했다고 치면 흑이 먼저 치는 템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흑이 약간 기분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오프닝에서 완전 게임이 터진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흑이 나쁘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죠. 이게 물론 백이 불리하다까지는 아닌데, 약간 흑의 D5 브레이크가 게임을 약간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D3를 하자마자 저는 이제 C5 계열로 진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비숍 G7으로 전개를 하면서 그래서 백은 어쨌든 이 킹사이드 쪽 폰들을 전진하면서 시간 썼기 때문에 킹사이드 전개를 지속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G3 캐슬 하고요. 비숍 G2 그래서 C5. 여기서 C5를 선택하면서 나이트를 전개를 했을 때 이제 이 비숍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그때 D5를 치려는 생각이었고 나이트 앱스를 전개할 때 일단은 저도 전개를 지속하면서 상대가 캐슬링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역시나 캐슬링을 진행할 때 D5를 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메트리컬에서 D3 라인이랑 똑같은 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D5를 상대로 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TX D5가 조금 낮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환이 1년의 교환 과정이 거쳐지고 나면은 제 입장에서 백이 이제 둘 거라고 생각하는 수는 비숍 D2입니다. 나이트로 잡았을 때 이 비숍으로 이 G7 비숍의 영향력을 상실시키겠다는 건데 흑 입장에서 이 비숍은 굉장히 좋은 비숍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주기가 그렇게 껄끄럽거든요. 조금 교환하기가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그래서 CTX D5를 했을 때 NTX D5까지만 진행하고 그냥 비숍 E6 이제 H6까지 해서 NG5 예방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데 룩 B8 뭐 B5 B4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상대분은 이제 CTX D5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미스가 되고 여기서부터 약간 게임이 이제 백한테 힘들어지기 시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B3입니다. 아이디어는 괜찮았어요. 비숍 B2 하면서 이 비숍 영향력을 이거로 상쇄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흑 입장에서 이 비숍이 지금 이 정도로 영향력이 센데 백이 비숍 비트 할 시간을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여기서는 이 트리키한 무브도 상시 생각해봤는데 애니4 이후에는 사실 제가 명확한 라인이 보이진 않았어요. 애니4 이후에 N takes D5를 하게 되고 비숍 takes G7 했을 때 막 E takes D4로 이런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나이트가 좀 세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했어요. 물론 이식스로 쫓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숍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4 이후에 명확한 라인이 안 보였어요. 근데 엔진도 사실은 이 애니4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추천한 최선의 수는 여기서 뭐였을까요? 여기서는 이 B3를 친 템포 때문에 이 교환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죠. 텐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중앙을 닫는 수 D4를 둡니다. 이 D4를 통해서 그러면은 G7 비숍의 영향력은 당장 약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각선이 닫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흑은 그 대가로 엄청나게 강력한 센터 주도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E5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사실 갈 곳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나이트 E4로 진행을 하면 그냥 교환해버리고 D3 같은 식으로 그 디스커버리 위협도 있고 그래서 뭐 나이트가 어디론가 뛰게 여기로는 지금 못 뛰고 그래서
상당히 그 갈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 있고, 여기 그러면은 갈 위치가 사실은 MB5 외에는 크게 없는데, MB5를 보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한 건 A6였어요. 이 A6를 하면은 나이트가 에이스를 어쨌든 여기가 강제기 때문에 이 나이트 위치가 C2로 결국엔 돌아가서 재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포지션도 사실은 흙이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D4까지 진행되고 MB5까지 했을 때 저는 100의 이 피앙케토 비숍이 조금 영향력이 세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 비숍을 영향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수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비숍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괜찮다 생각하세요? 지금 흑 포지션에서 이 비숍은 생각보다 영향력을 끼치기가 힘듭니다. 이 대각선에서는요, 적어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숍 D7을 줍니다. 상당히 수동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패시브한 수인데, 그러면은 이 수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수는 그 다음에 퀸스 8에서 비숍 H3 찌르겠다는 겁니다. 이 비숍 H3 침투에만 성공하면은 이 밝은색 비숍은 교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루게온을 하진 않는 이상. 그러면은 어 여기서 백은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아마 루기온 같은 거 할 거라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퀸스 8에서 이 비숍 H3에서 비숍 H1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모양이 사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MB5를 했을 때 저는 이 수를 사실 둘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백 입장에서 이제 구영진님이 선택한 수는 비숍 F4거든요. 근데 어, 뭘 노리시는지는 보이시죠? 이거 NC7을 노리는 거긴 한데, 사실은 이 비숍 F4를 제가 크게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NC7이 그렇게 안 위협적이어서 그래요. NC7이 들어봤자 이 룩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포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NC7이 들어왔자 템포만 낭비하는 건데 그냥 룩시스로 한번 피하면서 여기 압박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이게 엔진이 여기서 추천하는 수는 그냥 A6로 이 나이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트 C7으로 침투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룩세이스로 이 나이트 지금 공격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룩테이스 C7 허용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무시를 한다고 했을 때 잡고 이교환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피스 액티비티 차이가 흙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킹사이드 푸시도 이게 안 되는 게 교환되고 나서 이 비숍이 완전 이 대각선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룩세이스 때 나이트가 빠져야 되는데 나이트가 사실 빠질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 갈 거라면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 해내고 MP4 이후에 이 주도권이 너무 셉니다. 이거를 지킬 방법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NE5나 NG5가 아마 유일한 수일 텐데, NG5로 진행하면 그냥 비숍 EAS로 여기 좀 커버하면서 퀸으로 디스커버리 하면서 여기 압박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네. 이 폰은 그냥 뜯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난하게 폰업으로 이제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폰은 그냥 아파상으로 게임이 끝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숍 F4를 진행했을 때, 전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이 NC7을 노린다는 게 어느 정도 보였지만, 저는 이 NC7을 허용해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이 비숍을 쫓아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택한 수는 NH5. 나이트가 여기로 가면서 이 비숍길을 열어줬는데, 보통은 나이트가 구석에 가 있으면 안 좋다는 격언이 있죠. 특히 나이트는 중앙에 있을수록 좀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NH5 같은 수에 조금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보통 높은 스탠다드 경기, 이 약간 높은 수준의 경기로 올라갈수록 이제 본인이 오프닝에 맞춰서 오프닝 격언을 깨는 수들을 유연하게 둘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NH5를 만났을 때 이게 생각보다 백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걸 둘러봤을 때 여기로 이 비숍을 사실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더블폰이 되면 지금 킹앞의 구조 완전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NH5에서 이 비숍 여기서 NC7 하면은 NTX F4 때문에 게임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룩을 잡아도 NTX G2 있고요. 그러면은 이 나이트까지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잡고 퀸 잡으면은 투비숍 대 룩이에요. 점수로도 1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지금 1점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킹 구조도 흑의 월등히 좋고, 이건 나중에 F5, F5, F5 이 구조로 킹사이드 무너뜨리는 게 너무 세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비숍 F4에 대한 NH5의 이 위협을 백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NC7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게임이 무너진다는 건데, 구조가. 그러면은 백은 이 비숍을 살려야 되는데 어디론가 살려야겠죠. 그래서 백은
이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빼는 수도 있었지만 일단 안전하게 비숍 D2로 돌아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나이트가 더 이상 여기에 좀 걸리적거리니까 A6로 일단 한번 쫓아내고, 그러면은 나이트가 갈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NA3로 쫓아내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원래 아이디어를 실행을 합니다. 퀸시 8. 그래서 이제 비숍 H3를 노리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라도 루기원을 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싶어요. 비숍 H3를 했을 때 비숍 H1으로 빠지도록. 물론 이게 루기원을 안 해도 게임이 진행은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도 100 입장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이 퀸사이드가 닫혀 있으니까 이 C5 폰에 대한 약점을 노릴 수 있는 이 B4를 밀고 싶은데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이 선택한 수는 상당히 일리가 있죠. 룩비원입니다. 그 다음에 B4를 해서 이쪽 약점을 좀 공략해보겠다. 흑의폰이 조금 이제 오버익스텐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역 확장이 조금 무리하게 돼 있는 거를 공략을 해보겠다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수는 비숍 H3를 맞게 되면서 더 안 좋아집니다. 비숍 H3를 허용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허용한다고 물론 게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이 비숍 교환을 하면서 이제 흑의 어두운색 비숍 언젠가는 이제 이 대각선에서 활용을 할 텐데, 이게 백의 킹사이드 푸시를 막는 용도도 있고요, 이 폰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전략적인 큰 미스가 나오겠는데 그게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한 게, 이거를 열면 이 비숍이 좋아지긴 하는데 잡았을 때 이 비숍의 활동성이 조금 늘어나는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실 이것도 100이 좋다고 나옵니다. 이게 MP4 이후에 여기에 대한 나이트의 활동성, 그 다음에 룩디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D4폰이 굉장히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됐었는데 저는 이제 확실히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E4로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백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E3를 한 이상 보통 E4까지 다시 하리라고는 예상을 하긴 쉽진 않거든요. 물론 백 입장에서 여기서 E4로 다시 그 하기에도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일단 룩데이스로 선택합니다. 그 이비숍을 이제 교환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엔즈5.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이제 F5이 열렸을 때 이 간접적으로 이 룩에 대한 F7 압박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 비숍 위협이죠. 그래서 지금은 잡아야 됩니다. 비숍 테이크 G2, 킹 테이크 G2. 이 교환이 되고 나서 지금은 킹이 조금 노출된 위치에 있고, 이거는 약간 이제 후반에 보게 되겠지만 이 킹이 노출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그런 테마가 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이 디텍스 이스레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MB4로 똑같이 압박. 근데 이걸 지금 지킬 방법이 딱히 안 보이거든요. 백 입장에서. 근데 이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NE5로 바로 들어가면서 약간 조금 트리키하게 시도를 합니다. 이거를 노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 NE5 이후에 이 폰을 지킬 방법이 있느냐요. 그런 여기를 이제 잡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여기서라도 E4를 닫으면서 진행을 하고 이거를 주면서 비숍에 대한 디스커버리로 진행을 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비숍 A5 같은 거요. 근데 이게 킹텍스 D5를 이제 G2를 하고 NE5를 보고 상대가 선택한 수가 사실은 여기서 게임이 터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수는 비숍 A5입니다. 그러면은 퀸으로 이걸 지켰어요. D3폰을 지키면서 여기에 대한 중앙 압박도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하고, 물론 근데 지금 여기가 있는데 이 비숍이 이 룩에 대한 어택이 조금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숍 H2의 문제점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킹 테이크스 G2가 되면서 굉장히 킹의 약점이 노출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흑 입장에서 둘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찾아보셔도 좋아요. 네, 그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이제 찾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이제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그냥 영상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흑의 최선의 수는 B6입니다. 네, B6 이거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영진님은 비숍 테이크스 B6를 두는데 3초가 안 걸렸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잡았어요. 스탠다드 경기에서 상대의 수를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사실 응징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 B6를 이게 지금 보호가 없는데 그럼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냐? 킹이 여기 있고 비숍이 여기 있죠. 같은 대각선을 노릴 수 있는 퀸시 6. 이 포크 때문에 이 비숍이 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숍이 날아가면 확정적으로 일단은 게임은 사실 기울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수를 보자마자 그 형제님이 이제 제가 딱 이 퀸시 6 두자마자
오, 쉣! 약간 이러는 거예요. 이제 조용히 말하긴 했는데, 오, 쉣!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웃겼는데, 네. 아마 비숍 테이크스 B6 했을 때 이거 못 봤던 거겠죠. 아마 봤으면 이거 안 잡았겠죠. 근데 안 잡아도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거는 이게 비숍 테이크스 B6까지만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비숍 D2로 빠지면 그냥 교환하고 지금 이거 위협이죠. 위협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걸 이제 잡았을 때 나이트 D3. 중앙에 대한 영향력, 지금 이 나이트는 룩과 동등한 가치를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트가 이 3랭크에서 진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나이트를 커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도 결국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퀸티6로 이 포크를 걸고 이 뒤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 게임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퀸티6 B6 이후에 네 여기서는 형제님이 게임을 조금 지속을 해보지만 F4로 어쨌든 킹사이드 푸시를 지속해요. 이제 100액이 남은 유일한 팀은 킹사이드 압박입니다. 이 킹사이드 압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걸 지속하는 건데 이 퀸텍스 B6를 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라면 퀸이 여기 이제 F5를 쳐서 이걸 잡았을 때 퀸테이크스 G6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 조금 보여드리면 그래서 나이트 C6를 일단 빠져야겠죠. 그때 F5를 역시나 치게 되고요. 이때 이 칸이 비었죠. 다시 NE5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압박 지속해 줄 때 여기를 잡지만 이제 여기 압박하는 건데 나이트가 심지어 E5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압박도 되지도 않아요. 그 퀸텍스 G6 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압박. 그러면 뭐 사실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걸려있고 이것도 걸려있고 그래서 이텍스 D4로 약간 좀 게임을 트리키하게 이끌어 보고자 노력을 해보지만 룩텍스 D4 그냥 깔끔하게 잡으면서 폰으로 잡는 것보다는 룩으로 잡는 게 오픈파일 활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룩으로 잡고요. 그래서 룩으로 잡았을 때 NF3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선 사실 룩텍스 D3나 이게 굉장히 많은 전술이 있는데 저는 그냥 룩텍스 D3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룩텍스 D3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라인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이 뒤에가 이렇게 진행돼도 흑이 유리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제대로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네. 그냥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스윙, 네, 조금 돌아가가지고, 어디였죠? 네, 엔텍스 F3까지 들어갔죠. 엔텍스 F3 그냥 선택했습니다. 그냥 기물 깔끔하게 교환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퀸텍스 F3 했을 때, 이거 위협이니까 이거 룩 움직여야겠죠? 룩 D8 해주고요. 여기에 대한 압박 지속할 때, 룩 B1. 그러면은 이제 오픈 파일 진행하면서 최대한 활동적으로 공격을 진행해보자 하는데, 이게 걸렸죠. 어차피 이거 룩 이제 여기로 움직인 목적은 이 폰을 못 지킨다는 걸 안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압박이 세가지고 얘는 사실 못 지키기 때문에 D3 폰이 따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강력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NF3를 했을 때 전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 눈치를 채셨나요? 그냥 NTX G3로 여기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노려도 됐었어요. 만약에 폰으로 잡으면은 퀸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킹이 피했을 때 NTX F3 그러면은 지금 룩이 D4에 위치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 뭐 룩으로 잡든 그 다음에 체크메이트 퀸으로 잡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기에 대한 메이트 위협이 있는데 나이트를 안 잡으면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 체크를 걸면 어차피 메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 NTX G3가 상당히 강력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못 봤어요. 물론 근데 이걸 못 봐도 유리한 건 맞지만 유리한 상황에서 사실 최선의 수를 항상 찾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한 수를 둬도 사실은 블런더만 안 두면 돼요. 근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 아니랄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이 NTX G3 이후에 NTX E5가 조금 거슬렸어요. 근데 이때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이게 1시간에 30초가 증분이 되는 경기였는데 이때 시간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간 관리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수를 두는데 조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침투하고 퀸비7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마 룩테이스 E7을 노렸던 거겠죠. 이 여기에 대한 압박을 조금 하려던 거였겠는데 여기서 아까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여기서 NTX G3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디스커버리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이걸 잡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잡으면 컴퓨터 분석으로 의하면 이 포지션이 6수 안에 체크메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퀸으로 잡아야 될까요? 룩으로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사실은 룩으로 잡는 게 정답인 게, 퀸으로 잡으면 이 디스커버리가 있어요. 여기로 블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퀸으로 블락을 못하도록 하는 룩텍스 G2가 최선인데, 그러면은 킹이 여기로 피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퀸 H5.
체크메이트예요. 이거 바로 체크메이트가 되거든요. 이 메이트는 사실은 안 되고, 그러면 킹 F2를 했을 때 이걸 좀 봐요. 이게 킹 H2를 하게 되면 이 체크 이후에 뭐 킹이 피했을 때 똑같이 이 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킹이 피할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 킹 F2가 밖에 없는데, 여기서 전투에 이제 이 비숍이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대각선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비숍까지 전투에 참전시킵니다. 비숍 D4 체크. 그래서 킹이 이제 피할 땐 여기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막아도 이 체크를 걸고 킹으로 피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굉장히 멋진 수가 하나 있는데 그냥 6D8로 6D1으로 이 그냥 희생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킹으로 잡았을 때 퀸 침투해가지고 킹 피했을 때 퀸 D2 메이트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비슷한 아이디어로 여기서 킹 E2로 피해도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퀸 D2 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루그를 블락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킹 E2로 이제 피해보지만 사실 백의 포지션이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퀸 D3로 아주 절묘하게 네 메이팅 넷이 만들어지면서 이 포지션이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퀸 D3로 이제 메이트가 되면서 제가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이죠. 그날 4시쯤에 2라운드가 있었어요. 이제 오후 1시에 제가 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난 편이었는데 그래서 좀 2라운드 대진표도 기다리고 그 이제 상대 대진표 보면서 2라운드 때 누구 만났지 기다리게 되었는데 2라운드 경기는 서민웅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U14부에 이제 구영진님과 마찬가지로 U14부에 속해 있는 분이셨는데 서민웅님을 상대로는 어떤 경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라운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regrets.